중동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라크와 이집트까지 전쟁이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이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일단 중동 상황부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중동 전쟁에 휘말리는 나라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적극 참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내용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월 29일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같이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전개했습니다. 친이란 민병대에 대한 공격이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후티 반군 사령관과 20명이 넘는 친이란 민병대가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란은 지속적으로 친이란 민병대를 활용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곤 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하고 나서 유조선을 공격하기도 했고요. 또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들까지 사우디 석유 시설을 노려서 드론을 발사하기도 했거든요. 이렇다 보니 사우디아라비아도 적극 개입하게 되었는데요. 한편 그런 상황에서 이란의 행동도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은 미국이 먼저 공습을 감행하면 이란이 중동 곳곳에 미군 기지나 친미 세력을 겨냥해 보복에 나서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7월 28일을 기점으로 이 순서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전장의 흐름을 스스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행동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회담을 마친 직후 이뤄졌던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향후 군사적 대응을 논의하는 시점에 맞춰 선제적으로 움직이면서 상대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싱크탱크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하미드 레자 아지지 연구원 역시 이란의 군사 전략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더 이상 상대의 공격을 받은 뒤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지 않고 위협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먼저 군사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방어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공격 시점까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질수록 중동 전역에 배치된 미군 기지와 방공 전력을 더 넓은 범위에서 경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먼저 움직이는 새로운 패턴이 이어진다면 미국은 기존보다 훨씬 많은 병력과 장비를 상시 대기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강경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군도 이에 대응하여 캐슘 섬과 부셰르 등 이란 남부 지역 곳곳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23일 이후 6일 만에 다시 공습을 재개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 차례라면서 이란의 공격에 강력한 응징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동 전쟁의 불길은 또 다른 지역으로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집트가 직접 피해를 입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7월 29일 이집트 지중해 연안의 다미에트 항구에 정박해 있던 LNG 저장 및 운반 설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로이터와 AP,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소유의 부유식 LNG 저장 설비와 그리스 소유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영국 해양 보안업체 엠브리는 드론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선원들은 모두 대피했고 화재도 진압됐지만 에너지 시설이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제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항만 서비스 업체 인치케이프 역시 다미에트 항구에서 가스 운반선 두 척에 불이 났다고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유식 저장 설비인 에네르고스 윈터가 먼저 피해를 입었고 이후 인근에 있던 가스 운반선 가스로그 살렘으로 불길이 번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걸프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충돌이 지중해 연안의 핵심 에너지 시설까지 영향을 미쳤다 보니까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시간이 갈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부담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상군까지 투입하는 전면전으로 이어질 경우 미군 사상자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미국 유권자들의 여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러한 위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더 강한 압박을 원하면서도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군 내부에서도 공습만으로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상전을 선택하기에도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강한 대응과 신중한 대응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완전히 고립된 것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친이란 민병대를 겨냥한 군사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일부 나눠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지원만으로 전황을 크게 바꿀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중동 곳곳에서 새로운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감당해야 하는 군사적, 외교적 부담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CNN 여론조사에서는 국정수행 지지율이 34%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는 2021년 1월 미국 의회 폭동 직후 기록했던 최저치와 같은 수준입니다.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핵심 지지층의 변화입니다. 공화당 지지층의 국정 지지율도 트럼프 대통령의 1기와 2기를 통틀어 가장 낮은 78%를 기록했고 남은 임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답한 공화당 지지층 역시 2025년 봄
38%에서 19%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까지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확대하기도 그렇다고 쉽게 물러서기도 어려운 정치적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방공미사일 재고 부족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현재 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재고가 약 760발에서 830발 수준이며 사드 요격미사일은 약 250발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충분한 여유 물량이 아니란 점인데요. CSIS는 지난 2월 28일부터 시작된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작전과 에픽 퓨리 작전에서 대량의 요격미사일이 사용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감수해야 할 군사적 위험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계속 이어갈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핵심 수단은 패트리엇과 사드인데 현재로서는 이 두 체계를 대신할 다른 방어 수단이 사실상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요격미사일이 계속 소모될수록 미국의 방공 능력도 함께 약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CSIS는 이런 상황이 중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앞으로 중국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미국은 중동과 인도태평양 두 전선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데 방공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면 전략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 육군은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과 최대 586억 달러, 우리 돈 약 84조 원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추가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빠르게 줄어든 미사일 비축량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은 한 발 가격만 약 400만 달러에 이르는 고가의 무기인데요. 로키드 마틴은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장 인력을 늘리고 연간 생산량도 현재 약 600발에서 오는 2030년에는 2000발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고 해도 실제 재고를 충분한 수준까지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도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군사적 부담이 계속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 전쟁이 언제 끝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모두 전쟁을 멈출 명확한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적으로 더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상대가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계속 전쟁을 이어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만약 여기서 군사행동을 줄이거나 철수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란에 밀렸다는 정치적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경우 지지층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격을 계속 확대할 경우에는 전쟁 비용 증가와 미군 피해, 국제적인 비판이라는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란 역시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을 멈추게 되면 내부적으로 정권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란은 오랜 기간 미국의 압박에 맞서는 모습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을 약화시키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과 정면 대결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경제적, 군사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란은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지만 장기간 이어지는 충돌은 이스라엘 내부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해 전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와 더 이상의 확전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현재 중동 전쟁은 어느 한쪽이 쉽게 승리를 선언하고 끝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각국이 물러설 경우 정치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계속 싸울 경우 군사적,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멈출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